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방문을 닫고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말이 없어질 때 참 우리는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의 세계. 그래서 우리 자녀는 자라면서 자기의 세계가 필요한 거니까 오히려 엄마가 섭섭해하지 않고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책이 있는데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그 투루니에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자라면서 조금씩 나만의 세계가 필요하다. 그것이 프라이버시, 비밀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애가 조그만 애가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는 지금 자녀 사랑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사랑하는 것은 배워야 할 기술이다. 배워야 할 능력이다. 우리가 교사가 되려고 그래도 4년 이상 교육을 받는데 자녀의 인격을 맡아서 키우는 이 엄마라는 역할, 또 부모라는 역할, 제가 늘 말하지만 이건 프로페셔널한 잡이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친구가 뭐 하니?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해. 그러지 마시고 나 교육학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녀를 잘 키우면 우리 가족이 복되다. 그걸 우리가 배우는 중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마 많은 질문이 자꾸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오늘 우리 질문 하나 받고 또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질문을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아들만 둘이 있는데요. 작은 애가 저학년 때는 굉장히 개구지고 애가 웃음도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중학교를 들어가서부터 말이 너무 없어진 거예요. 진짜 과묵하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게 사춘기라 그런지 아니면 일시적인지 제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그게 걱정이 돼서요. 선생님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어릴 때는 제잘 엄마 나 엄마가 제일 좋아 이러던 아이가 이제 중학교 들어가면 방문을 닫고 내 방에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말이 없어질 때 참 우리는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과정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의 세계. 그래서 우리 자녀는 자라면서 자기의 세계가 필요한 거니까 오히려 엄마가 섭섭해하지 않고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필요해요. 어떤 책이 있는데 책에 이런 책이 있어요. 그 투루니에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비밀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자라면서 조금씩 나만의 세계가 필요하다. 그것이 프라이버시, 비밀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떤 애가 조그만 애가 엄마한테 물어요. 엄마, 비밀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비밀은 아무도 모르고 너만 아는 거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그렇구나. 근데 엄마는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물론 엄마는 알아야 되지. 이렇게 말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 예화가 있어요. 다들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네가 커가면서 너의 세계, 너만의 삶이 필요한 것, 내 자녀가 내가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커가면서 그들이 말하지 않을 때는 또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제가 늘 몇 번 얘기했지만 10대를 통과할 때는 이 엄마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빠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랑하는 사람하고 갑자기 대화가 되려면 되나요? 안 되죠. 시간을 같이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와 좀 예를 들면 엄마가 하셔도 좋고 아빠가 하시면 더 좋고 1대1로 대화를 하세요. 그 형하고 같이 하지 말고 그 아이하고 우린 뭐 나가서 나하고 데이트 좀 할까? 라든가 학원에 끝날 때 기다렸다가 그러더니 나랑 같이 가서 어디 맛있는 거 먹자. 그러고는 그냥 어디 시끄러운 데 가서 애가 뭐 좋아하는 뭐 사주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얘기를 하기보다는
뭐 그때 가서 공부 잘하니 이러면 그건 완전히 그 데이트는 산통 깨지는 거고, 그냥 가서 어떠니, 그래, 아 너하고 있으니까 참 좋구나, 그래 어떠니, 그러면 걔가 이제 처음에는 엄마가 왜 이러나, 아빠가 왜 이러나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집에 오면서 툭툭 치면서 아유 많이 컸네 너랑 있으니까 참 좋다 이러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아빠가 그랬다면 엄마가 아니 둘이 어디 갔다 와요 그러면 몰라도 돼요 이러면서 둘이 눈 찔끔 감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만 더 해보세요. 한 번만 똑같은 시간에 학원을 가서 그래가지고 데리고 나가서 그래 뭐 맛있는 거 사주고 이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시간을 내면 얘가 말하기 시작하죠. 무슨 말을 할 때 절대로 그러니까 공부 잘해 이러지 말고 그냥 그랬니? 아 그랬구나. 와 그랬어.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지 않고 어떻게 그들이 우리한테 얘기를 다 하겠습니까? 그런 시간을 안 보내고 앉아서 말해! 너 왜 말 안 하니? 말해! 이런다고 말하냐고요. 그러니까 10대를 통과하는 자녀에게는 우리가 시간을 내서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데이트를 하면서 어떤 그 퀄리티 타임, 질 높은 시간을 가지는 노력, 이것을 하시면서 그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이것이 사춘기 자녀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이 질문을 하신 부모님 아이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 아이와 단둘이 한번 좋은 시간을, 그 눈을 바라보고 그 아이가 뭐 때문에 힘들어할까, 그 속에서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들어주고 공감해주면 아마 잘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아이가 태어나서 1살 반까지, 이때는 엄마하고 애착이 필요하다. 그래서 엄마 안에서 안정감을 누려야 그 다음부터 뻗어나간다. 그 다음에 걸음마를 걸면 이제부터는 처음으로 자기가 시도하는 거에서 우리는 어떻게만 하면 된다? 잘했다. 그냥 그것만 해도 사실은 부모 역할을 하는데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해도 돼. 애가 뭘 할 때 우와 잘했네, 와 잘했어, 이렇게만 해도. 그러니까 아이가 신발을 신어도 신겨주지 말고 스스로 신으면 우와 신발 혼자 신었어, 와 잘했네. 물을 마셔도 지가 이렇게 마시려고 그러면 와 잘했어, 혼자 마셨어. 우리 이렇게만 하면 우리 역할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흘린다, 먹여줄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우리는 잘했어 이렇게만 해도.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으로 걸음마를 걸을 때, 시도할 때 무조건 우리는 얼굴을 크게 하고 웃으면서 와 잘했어, 네가 했어, 잘했네, 이렇게 해서 애가 자율성을 배우게 하자. 자신감을 배우게 하자. 그러면 애들이 벌써 밝게 난 할 수 있어요, 내가 할래요 이렇게 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좀 크면 이제는 유치원에 가면 이제부터 지능이 막 발달하고 그 다음에 창의성이 발달한다. 그림을 그려도 이제 자기가 막 표현해 보는 거예요. 근데 6살만 돼도요, 어떤 애들이 보면 그림 색깔을 보면 어두운 색깔을 쓰는 애들이 있어요. 밝은 색을 쓰는 애가 있고, 어떤 애는 그림만 그리면 새를 그리고 뭐가 이렇게 꽃을 그리고 자기를 그려도 웃음을 이렇게 웃는, 생글생글 웃는 그림을 그리는가 하면, 어떤 애는 이렇게 해가 없고, 그리고 자기를 그리면 입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뿔이 이렇게 나 있는, 어떤 애는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는 뿔이 이렇게 났고 동생은 생글생글 웃는 그림을 그렸어요. 지가 그렸는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냐면 동생은 뭔가 사랑 많이 받아서 생글생글 웃고, 나는 뭐가 화나 있고. 그리고 물어봐서 너 왜 그랬니? 화났어요. 애들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창의성, 마음 놓고 그들이 자기의 호기심과 창의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은 조금 여유를 가지셔야 돼. 너무 이때부터 조기교육 공부해라 영어 해라 그러기보다는 우리는 약간 여유를 갖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자녀에게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많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를 가르쳐요. 종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얘가 혹시 실수를 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이렇게 하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느껴야 되는데,
얘한테 하나님이 벌 주셔. 하나님이 이놈하시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뻐하겠어, 미워하겠어. 이렇게 어떤 종교를 가르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엄마들이 너무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 아이한테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나를 싫어하는 하나님으로 전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 유치원 시절까지 아이들이 밝아야 돼요. 생글생글 웃는 아이들은 창의성이 있어요. 그러면 자녀 얼굴 한 번만 잠깐만 생각해 보시고 잠깐만 들여다보시면 얘가 벌써 우울한가, 아니면 밝고 생글생글 웃고 있는가, 어떤 그림을 그리는가. 만약 일기를 써도 나는 오늘 행복했다 이렇게 쓰는지, 나는 오늘 야단 맞았다, 내일부터는 정말로 잘해야 되겠다라는 후회를 쓰지 않도록. 그렇잖아요. 우리 옛날로 일기 쓰는 거 보면 꼭 무슨 뭐 학원 갔다 왔다, 내일부터는 엄마 말 잘 들어야 되겠다, 뭐 내일부터는 동생하고 잘 놀아야 되겠다, 맨날 그래. 그냥 후회하게끔 만들어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30일날은 1년 동안 다 형편없이 살았다, 맨날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주 재밌어요. 저는 우리 한국 교회 이렇게 기도를 보면, 기도할 때 보면 우리 장로님들이 그 옛날 일기하고 똑같아. 어떻게 기도하냐면, 일주일 동안 바르게 살려고 했으나 못 살았습니다. 수요 예배는 또 4월 동안 바르게 살려고 했으나 못 살았습니다. 맨날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습니다. 옛날 일기 쓰는 거하고 똑같아. 왜냐하면 하나님도 내 부모처럼 늘 못마땅해하고 지적하고 야단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연약한데도 나를 늘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인데도 벌써 나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선포해야 되는데 맨날 후회, 맨날 수치심. 왜? 우리가 그렇게 키웠어. 애들 빌어, 하나님한테 빌어, 잘못했어요. 우리 그렇게 키우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 때까지 애들은 밝게, 솔선성이 있고 창의성이, 엄마 내가 해볼래요, 엄마 내가 해볼래요. 그러니까 그려주고 숙제해주고 그러지 말자. 밝게만 키우면 그 다음부터는 얘는 나는 사랑받는 존재다, 나는 할 수 있는 존재다만 6살까지 딱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손을 안 대도 스스로 할 수 있을 만큼 기초가 잡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오늘은 이제 초등학교 자녀를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 책을 하고 가지고 계신 분은 이제 8과를 하는 거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아웃라인을 나누어 드렸으니까, 자, 이 시기에는 우리 자녀가 어려운 말로 근면성이라는 거를 갖는 시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좀 단어가 어려워요. 근면성. 근데 이거의 반대를 생각하면 쉬워요. 반대는 잘못하면 초등학교 시절에는 열등감을 갖는 시기가 돼요. 우리 자녀가 벌써 초등학교가 되면 나는 공부 못하는 애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애다라는 열등감을 배울 수 있는 시기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이때는 여러분, 우리 자녀는 이제 벌써 버쩍버쩍 커서 초등학교가 됐잖아요. 초등학교가 되면 얘네들이 이제 청소년기를 통과해서 내가 앞으로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살 것인가의 기초를 찾아내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의 재능을 찾아주는 부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둘, 셋이 있어도 이렇게 바라보면서, 아, 얘는 요걸 잘하는구나, 얘한테는 수학적인 머리가 있는데 얘는 글을 잘 쓰는구나, 얘는 왠지 미적 감각이 있어서 뭐든지 이렇게 척척척 색깔을 참 잘 그리는구나. 이렇게 아이에게 이게 특성이 있어요. 어떤 애는 말이 없지만 굉장히 생각이 있고 사고적인 아이가 있고, 어떤 애는 말이 빨리빨리 하는 아이도 있고.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어리지만 이런 걸 물어보면 좋아요.
넌 이 다음에 뭐가 될래? 이런 걸 자꾸 물어봐야 돼요. 이 다음에 뭐가 될래? 그렇구나. 그냥 그러세요. 이 다음에 뭐가 될래? 그러면 뭐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해주기를. 엄마 나는 대통령 될래? 그러면 좋아서 이러고. 엄마 나 슈퍼마켓 할래? 그러면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렇지. 너는 뭐든지 될 수 있단다. 네가 앞으로 많은 꿈을 찾아나가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얘가 좋아하는 과목이 뭔지, 특히 얘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거를 좀 개발해 줘야 돼요. 그래서 혹시 내 자녀 친구가 이렇게 놀러 오면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쟤는 공부 잘하는 애니? 이렇게 묻지 말고 쟤는 무슨 과목을 잘하니? 쟤는 뭘 잘하는 애니? 이렇게 좀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몇이 있어도 사람들 앞에 얘는요 굉장히 과학적인 머리가 있어요. 그래서 과학 점수가 참 좋아요. 얘는요 그림을 잘 그리고 뭐든지 색깔을 척척척 잘 맞춰서 앞으로 자기가 디자인이나 예술을 하고 싶대요. 그렇게 얘기하면 열등감이 안 생기죠. 왜냐면 나는 나의 특성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자기 꿈이, 우리 엄마의 꿈, 아빠의 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릴 때 꿈, 그래서 우리는 막 너 의사 된다고 그랬다. 너 분명히 의사 된다고 그랬다. 너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우리의 계획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다가 자꾸, 그래서 우리도 애를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중세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요즘 다 교육을 하지만 왜 모차르트 같은 사람은 부모가 요 시기부터 뭐만 가르쳤어요? 피아노만 가르치고 음악만 가르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과목만 잘해도, 뭐 하나만 잘해도 결국은 나중에 자신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든지 다 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도무지 여기에 적성이 없는데도 다 잘해야 되니까 참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교육제도에 있지만, 그걸 우리가 따라가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는 집에서라도 괜찮아, 넌 이걸 잘하잖아, 자꾸 그렇게 해주면 얘가 그 과목을 잘해서 인정받으면 딴 과목도 관심이 생겨요. 제가 참 저도 공부를 무지무지 못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저희 언니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저희 언니는 아주 근면성이 뛰어나서 우리 엄마가 맨날 우리 언니 보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쟤는 한번 앉으면 일어나지를 않는다. 맨날 집중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소리가, 우리 언니한테 김장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잔파를 한 단을 줬대요. 이걸 다듬어라 그랬대요. 근데 뭐 어린 몇 살이었는지 한 8살쯤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언니가 이렇게 앉아서 그거를 다 까서 깨끗하게 이거를 다 다듬을 때까지 한 모르겠어요. 1시간이 걸렸는지 그걸 다 다듬고야 일어났다는 얘기를 우리 엄마가 평생 나한테 했어요. 평생 네 언니는 말이다. 앉으면 일어나질 않는다. 맨날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안 그랬거든. 맨날 부산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언니는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근데 저는 맨날 엄마 나 학교 가기 싫어 그러면 가지 마라 그러면, 엄마 나 배 아파 그러면 가지 마. 저희 엄마는 저한테 기대를 안 했어요 별로. 중학교 1학년 때 엄마 나 배 아파 학교 가기 싫어 그러니까 가지 마라 그래서 1년을 안 갔어요. 안 가고 맨날 아줌마들하고 놀았어. 근데 1년 있다가 엄마 나 학교 갈래, 가려면 가라 그래서 갔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우리 엄마가 나한테 강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어디에 매이는 그런 성격은 없어요. 그러니까 창의성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 군데 진득하게 못 앉아 있지만 막 세계를 돌아다녀요 요즘.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참 어떤 은사를 주시고 사명을 주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집중력이 참 없는 사람인데 요즘은 내가 이런 심리학과 교육학을 이렇게 성경하고 이렇게 접목해가지고 이렇게 어머니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것을 강의안을 만들고 이렇게 만드는 막 밤이 새도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어. 여러분 자녀가 뭔가 하는 일에 재미있도록,
그렇게만 하면 공부는 성공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부모는 자기 철학을 갖고 학교를 안 보내는 그런 부모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홈스쿨링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는 아마 벌금을 내는 것 같아요. 안 보내면. 근데 벌금이 뭐 아주 조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라가 바빠서 미처 벌금을 부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홈스쿨링 내가 혼자 키우는 게 아니고 그런 철학을 가진 부모님들끼리 모아서 이 애들에게 책을 읽히고 그리고 자연에 가서 정말 운동을 시키고 그림을 그리고 또 음악회를 구경시키고 또 여행을 보내고 그리고 정말 성경을 종교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꿈을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스쿨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은 다른 애들하고 달리 판에 박히거나 학교가 참 불행하게도 우리가 선생님들이 너무 수고하시지만 애들을 하나하나 케어 못할 뿐만 아니라 다 잘하지 않으면 열등감을 갖지. 내가 수학 못하면 열등감을 가져. 내가 뭐만 하나 잘해도 그러니까 얘는 이걸 잘하는 거다.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에는 내가 앞으로 뭐가 될까라는 기초를 갖는 그래서 나는 뭐를 잘한다. 그런 어떤 그 기술이라는 게 어떤 과목의 기술 때로는 어떤 나는 운동을 잘한다, 뭐 피아노를 잘 친다 이런 것들을 자기의 재능을 찾아내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좀 이렇게 성격도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얘 성격이 외향적인가 내향성인가. 내향성인 애들은 글을 잘 쓸 수 있죠. 외향적인 애들은 말을 잘할 수 있고 그러나 아이들마다 이 특성이 다르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그래도 이렇게 강의를 다 들으셔도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내 아이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다. 뭐 이거 제가 저 마음 다 알아요. 마음.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는 공부를 하는 시기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해줄까? 그래서 우리 학업 동기를 높이는 방법 이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 이런 게 있어요. 얘가 잘하면 상 받고 못하면 벌 받는 거. 그래서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성적을 잘 받아야 된다.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길게 공부를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 제가 대학생들도 보면 이렇게 성적에 연연해 하는 애들은요. 어떤 과목을 택하냐면 점수 잘 주는 과목을 택해요. A 잘 주는 과목을 찾아서 쉽게 택해요. 그러나 성적과 등수와 누가 상 주고 벌 주기보다는 나는 배우고 싶다. 요걸 알고 싶다. 더 요쪽으로 나는 호기심을 가지고 탐구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애들은 혹시 점수를 좀 못 받더라도 자기가 일부러 배우고 싶은 과목을 가요. 그리고 가끔 보면 이제 영어 과목을 정할 때 이렇게 제가 있던 한동대학에서는 이렇게 배치 시험을 봐요. 그래서 이제 기초반, 중급반 이렇게 가잖아요. 가면은 기초반 들어가면 A 받기 쉽겠죠. 그러면 내가 기초반 들어가서 얼른 A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영어를 더 드릴하고 싶고 더 익히고 싶다 그런 애들은 일부러 막 어떻게 해서라도 고급반을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거기서는 내가 점수를 B를 받을 수도 있어. 그러나 얘는 나는 영어를 더 잘하고 싶다. 토플 점수를 더 높이고 싶다. 토익 점수 높이고 싶다.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거야지 엄마가 잘했다고 칭찬할 거냐 안 칭찬할 거냐 상 받을 거냐 1등 했냐 안 되냐 이렇게 하면 우리 자녀는 길게 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몇 등 했니? 몇 등 했니?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 지난번보다 많이 발전했어. 너 요즘 영어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저번에 우리가 첫째 날 우리 자녀에게 너무 과잉 기대를 가져서 칭찬하지 않을 때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얘기 나눴는데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공부를 못했대요, 옛날에. 그런데 어느 날 그냥 부모님이 자기한테 기대를 별로 안 했대요. 근데 어느 날 공부가 괜히 재밌더래요. 재밌더래. 그래서 막 어느 날 그냥 재미있어서 공부를 했대요. 했는데 성적이 팍 올랐대요. 반에서 2등을 했대, 2등을. 내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2등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다음에는 1등 해라. 근데 이 어머니 이분 얘기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 반의 1등이 전교 1등인데 자기하고 굉장히 차이가 났대요. 그리고 걔는 1등을 뺏기지 않는 아주 독한 애래요. 근데 자기가 2등을 했는데 다음에는 1등 해라. 그런 다음부터 난 그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안 해버렸대요. 그 다음부터 성적이 뚝 떨어졌다고. 그 얘기를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자녀가 너 몇 등 해라. 몇 등 해라. 몇 등 해라.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동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걸 공부하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호기심. 자꾸 창의성.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어떤 타인의 인정을 너무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동기부여가 생겨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아이가 머리가 좋다. 지능이 높다. 이렇게 여러분이 혹시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다 그렇죠? 애들이 어릴 때 말만 좀 빨리 하고 걸음만 빨리 걸어도 우리가 좀 빨라요. 다들 자기가 약간 천재인 줄 알아요. 네. 근데 옛날에 이런 게 있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애들한테도 지능 검사를 시킬 때가 있었어요. 요즘도 그렇게 해요? 그냥 하는지 안 하는 것 같은데 지능 검사를 시켰어요. 근데 옛날 그 지능 검사는 요즘 쓰지도 않아요. 120, 110 요즘은 그 검사를 안 쓰고 다른 도구를 쓰는데 그때는 어떤 그 단어, 숫자 이런 것만 검사한 건데 그래가지고 아이가 이제 IQ가 높다. 130이다, 140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나중에 공부를 못할 확률이 높아요. 만약에 이랬을 경우 너는 머리가 워낙 좋다. 너는 머리가 원래 좋은데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데 왜 안 하니? 이 소리 많이 하면 얘가 공부를 안 해요. 왜? 나는 머리 좋으니까 노력 안 해도 되거든. 그리고 내가 노력했다가 공부를 못하면 머리 좋은 것까지 없어지니까 이런 소리. 나는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했을 뿐이에요. 머리는 원래 좋은데.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혹시 정말 어렸을 때 머리가 뛰어나게 좋았다 하더라도 그 얘기를 비밀로 붙이세요. 아무한테 뭘 알리기. 우리만 그냥 기도하고 말하지 마세요. 그 얘가 그냥 노력했을 때 네가 이번에 굉장히 노력을 하니까 이렇게 올랐구나 해야지 네가 머리가 좋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 얘 노력을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내가 IQ 검사 했더니 머리가 굉장히 낮았다. 너는 머리가 나쁘다. 이런 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 천재였다. 어렸을 때 한자를 외웠다. 이렇게 하는 거요. 우리 옛날에 어떤 TV에서 그 수직 검사 쭉 했어요. 그 아이들이 20세가 됐을 때 어땠나 보니까 그렇게 옛날에 신동으로 날렸던 아이들이 끝까지 정말 성공적으로 공부 잘하고 사회성이 높고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전부 혼자서 텔레비를 보고 컴퓨터를 보고 외톨이가 돼 있거나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여러분 자녀 머리 나쁜 애도 없고 머리 좋은 애도 없고 그러나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칭찬과 인정,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 우리 다 알면서 못하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자 칭찬 방법을 우리 좀 오늘 해야 돼요. 아이가 칭찬 방법. 자, 칭찬 방법은 여러분이 이제 모든 과목을 다 잘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이번에 무슨 과목을 좀 점수를 올려볼래? 하나만 한번 결정하세요. 엄마 나 이번에 수학 점수를 올려볼래요. 그래 그러면 수학에다가 우리 중점을 좀 맞추자. 그렇게 얘기하고 만약에 얘가 60점을 받으면
그래서 이번에는 몇 점 받을래?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못하는 애일수록 100점이요. 그럴 거예요. 근데 걔 보고 그래. 이번에는 한번 우리 70점 목표로 해볼까?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70점을 목표로 하면 그거는 좀 이 높이가 작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70점을 됐을 때 어떻게 하냐면 와 네가 이번에 목표 달성했구나. 정말 잘했어. 봐라 너도 한다면 하잖아. 여보 얘가 이번에 목표 달성했어요. 어머니 이번에 얘가 목표 달성했어요. 집사님 얘가요 이번에 자기가 세운 목표를 달성했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얘는 자신감을 다 배워요.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러면 그 다음엔 엄마 나 이번에는 80점 해볼래요. 그렇게 해볼래? 그러면 조금씩 오르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취감.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생겨서 어느새 두려움 없이 끝까지 가는 거죠. 넌 이번에는 수학을 올렸구나. 다른 건 좀 떨어져도 네가 이번에 수학이 올라갔어. 그러면 얘가 이번에 수학 점수가 올랐어요. 얘가 수학 점수가 올랐어요. 어머니 얘가 수학 점수가 올랐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만약에 지혜가 이번에 수학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다른 과목도 하고 싶어. 왜냐하면 내가 하면 된다는 걸 아니까. 그렇게 칭찬의 방법은 조금씩 그리고 이미 한 것을 칭찬해 줘야지. 수학이 올랐다 그러면 영어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칭찬하면서 얘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면 집중력도 생기고 지구력도 생기고 동기부여도 생기고 공부에 대한 흥미도 생기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도 생기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배우는 거는 아이를 보고 그냥 활짝 웃고 힘들지? 이렇게만 해요. 힘들지? 어떤 어머니가 맨날 아이하고 싸웠대요. 학원 맨날 하루만 지나면 애하고 싸우지 않고 통과하는 날이 없을 정도로 공부해라고 싸우는데 이제 여기서 이 강의를 쭉 들으시고 이분이 변화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를 세뇌시켰대. 아이를 보면 웃자. 아이를 보면 웃자. 이렇게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학원에서 딱 돌아왔을 때 웃으면서 이랬대요. 피곤하지? 힘들지? 사랑해. 그랬대요. 다른 때는 빨리 씻고 숙제해. 근데 그날은 피곤하지? 힘들지? 사랑해. 그랬대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근데 들어가서 공부하는 또 왔다 갔다 그냥 막 짜증을 내고 또 집중을 안 하더래. 자기 속이 또 뒤집어지더래. 그런데 가가지고 피곤하지. 왜 이렇게 숙제가 많은지 모르겠다. 그지? 사랑해. 그랬대요.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부르더래요. 뭐라 그래요? 엄마. 그래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엄마 날 위해 기도 한번 해주실래요? 왜? 그랬더니 엄마 나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딸 많이 힘듭니다. 많이 피곤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딸을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아이가 너무너무 그만 자라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 이거 나 더 할래. 그래서 공부 잘하는지 보면 대부분이 그만 좀 자 피곤한데 아니야 엄마 나 잘래. 맨날 이거 가지고 싸워. 그만 좀 자. 그러면 아니야 나도 이런 집은 공부 잘하고. 여러분 자녀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게 몸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7시간 8시간 푹 자지 않으면 그 다음날 집중 안 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중 안 돼요. 여러분이 애들이 학교 가서 집중할 수 있도록 집에서 충분히 자야 돼요. 밤에 안 자고 가서 다 졸아요. 다 졸아.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고 공부를. 거기 가서
힘들지? 그리고 너 이거 잘하잖아. 너 요번에 이 점수 올랐나? 성적을 봐면 너 요번에 이거 올랐잖아.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때 애들은 엄마 나 이거 좀 더 해볼래. 엄마 나 이 과목이 좀 부족한데 나 학원 좀 보내주실래요? 나 이 과목 보충해야 돼요. 아유 얘 천천히 해. 우린 막 이래야 돼. 막 천천히 해. 그리고 이렇게 이런 말이 있어요. 가정 분위기와 학업 성적이라는데 이게 논문이 있어요. 논문이 있는데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많이 수집을 한 거예요. 뭐 막 1000명 이상을 수집을 한 거예요. 근데 수집을 해서 얘네들을 조사해 봤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의 특징이 뭔가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얘네들이 집에서 이렇게 부모들이 공부를 잘해라는 말보다도 좋은 사람이 되라, 훌륭한 사람이 되라, 좋은 성품을 가져라 이런 것을 강조하는 집 애들이 공부를 더 잘하더래요. 그리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숙제를 도와주고 그러는 집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애들이 공부를 잘하더라. 그리고 대화도 부모하고 이렇게 많은 대화를 하는 애들, 열린 대화. 그래서 이것도 물어보고 엄마 뭐 신문에 저게 났는데 지진이 났는데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폭넓은 대화를 많이 하는 집 아이들이 공부에 집중력이 높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부모가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부모들이 안정감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든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 부부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아이들에게는 안정감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공부해라 공부해라는 집 공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있더라고요. 테레비를 많이 안 보는 집 애들이 공부를 잘하더라. 여러분 테레비에 지금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외출해 있는 사이 얼마나 보아서는 안 될 거를 보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들이 테레비를 안 봐요. 아이들이 안 봐요. 근데 우리는 보면서 들어가 공부해라. 안 되죠. 그래서 가정 분위기를 좀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엄마도 좀 책도 읽으시고 아빠도 책도 읽으시고 그리고 아이가 나왔을 때 힘들지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격려하고 사랑해. 혹시 성적이 오르면 네가 성적이 올라서 엄마는 참 기쁘다 자랑스럽다. 성적이 떨어지면 떨어질 때도 있는 거야. 길게 봐라. 잘 될 거야. 사랑해. 좀 이렇게 해줄 때 애들은 여유를 가지고 그리고 넌 앞으로 뭘 할래? 뭐가 좋으니? 무슨 과목이 좋으니? 앞으로 뭐가 될래? 그리고 너는 욕을 잘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만약에 친구를 데리고 갔을 때 엄마 얘는요 공부를 못해요. 바보예요. 만약에 얘가 이런다면 공부 못한다고 바보가 아니지. 엄마가 공부 못하는 애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걔도 잘하는 게 있단다. 아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얘도 아 그렇구나. 내가 공부 못해도 바보가 아니구나. 그런 얘기. 그리고 정말 공부 못해도 우리 자녀를 데리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서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제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저는 얘만 보면 참 행복하답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보세요.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을 거예요. 자꾸 집사님 제 사랑하는 딸이에요. 제 자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저는 얘만 보면 너무나 자랑스럽고 기대가 된답니다. 그러면 들어가서 공부할 거라고. 근데 얘는요 공부를 못해요. 얘는요 지 언니는 잘하는데 얘는 못해요. 그래 나 공부 못해 어쩔래. 왜 공부 못하는 딱지를 붙이세요. 그러지 말고 가정 분위기를 밝게 그리고요 우리가 책을 좀 많이 성경도 읽고 집중을 하세요. 엄마도 집중을 하시고 엄마는 부산스러우면서 야 집중해 이게 되냐고. 그래서 공부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뭐를 질문하잖아요. 질문을 하면 우리가 답을 얼른 주지 마세요. 답을 얼른 주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날은 이런 게 OW1H라는 것이 있잖아요. 애들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 참 좋은 질문이구나. 그건 누가 발명했을까? 그거 몇 년도에 발명했어? 그게 뭔데? 그게 어느 나라에서 그랬대? 뭐 이렇게 자꾸 애한테 물으면 아이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요즘은 지식 검색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질문을 할 때 같이 우리 질문을 찾아볼까?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아서 그랬구나. 엄마도 하나 배웠네. 아빠도 하나 배웠네. 애가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공부 못한 애들은 얼른 정답을 보잖아요. 근데 얼른 정답을 보는 게 아니라 답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예, 요즘은요, 제가 이게 영어 공부를 저도 좀 하려고 영어를 하니까요. 요즘 얼마나 영어 공부가 쉬운지 요즘 사이트에 들어가면요. 단어를 딱 치잖아요. 사이트에 있는 영어 사전 같은 거 치면요. 단어를 치면 그 옆에 이렇게 뭐 뉴스라든가 이렇게 회화가 있는데요. 그걸 또 딱 치면요. 거기서 그 아주 원어민이 영어로 쭈르륵 하는데요. 반복 치면 계속 반복해요. 짧은 문장 하나를 내가 이렇게 보면 저도 따라해요. 막 따라하면 또 클릭하면 똑같이 계속 반복해요. 단어도 발음을 다 해줘. 그 사람들이. 발음을 해줘.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딕셔너리 그러면 뭐 치면 또 딕셔너리. 우리가 따라해. 딕셔너리. 그럼 애들이 그 문장을 계속 듣고 읽히고 그러면 와, 너 뭐하니? 야, 엄마도 좀 해보자. 같이 해보고. 그럼 아이, 엄마 그것도 못해. 그래. 아, 그래. 난 못해. 너 이렇게 잘하니? 뭐 이러면서 아이들한테 자꾸 이거를 얼마든지 분위기 있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학원 안 보내도 돼요. 학원 보낸다고 집중하는 줄 아세요? 노. 독서실 간다고 집중하는 줄 아세요? 거기서 자요, 자. 정말 가정에 들어와서 얘네들이 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귀한 존재다. 네가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내가 귀한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인 것을 확실히 아는 아이들. 나는 가치로운 존재다, 소중한 존재다, 귀한 존재다. 그런 애들은 결국은 공부 잘해요. 이것을 우리가 뭐냐면 자존감과 학습 능력이라는 이런 많은 논문이 있어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이 학습 능력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 공부 잘하기를 원하시면 초등학교 때 자꾸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랑한다. 귀하다. 소중하다. 너만 보면 행복하다. 잘했다. 자랑스럽다. 너 정말 잘했어. 이런 말. 너 정말 잘했어. 근데 더 잘해. 이거 빼고. 그냥 너 정말 잘했어. 너 잘한 거야. 아니야, 나 엄마 못했어. 아니야, 너 정말 잘한 거야. 너 이거 잘했잖아. 길게 봐라. 잘할 거야. 피곤하지? 힘들지? 사랑해. 너는 반드시 잘할 거야. 난 너만 보면 행복해.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는 이 어려운 초등학교 시절을 밝게 잘 자라면서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 우울하게 하지 마세요. 네. 행복하게 하세요.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좌절해 있을 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품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